작년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묻더군요. 신문에서 계속 메타버스 하는데 대체 그게 뭐냐고요. 엄마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강의도 듣고 쇼핑도 하는 거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줌에서 만날 때 엄마 얼굴 대신 엄마 아바타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하니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겠니? 엄마 대답을 들으며 웃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새 메타버스는 온데간데 없고 요즘은 챗 GPT가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체 그게 뭐길래 세상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장민 교수님이 쓰신 책, 챗 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읽으며 챗 GP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오픈AI라는 회사가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2022년 11월 출시된 지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이 되었는데요. 유튜브가 100만 명을 모으는데 8개월이 걸린 걸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속도입니다. 챗GPT는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질문을 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바로 대답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저도 챗GPT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로그인을 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대답이 정교하고 자연스러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챗GPT를 챗봇처럼 단순한 인공지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IT 분야에서 일하는 남동생이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챗GPT를 잘만 사용하면 비서처럼 쓸 수 있겠다고요. 프롬프트만 신중히 선택하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는 건축 설계사인데 설계도면을 그릴 때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챗GPT는 적절한 질문만 던져준다면 대화창에 전문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바로 답해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리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저자는 챗GPT의 놀라움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언어입니다. 기존의 챗봇 서비스는 부자연스럽고 정보도 한정적이라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챗GPT가 쓴 답변들을 살펴보면 문체가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창의성입니다. 챗GPT는 기사를 쓰고 코딩을 하는 과정이 인간의 학습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챗GPT 또한 인간이 이미 구축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 모방하고 수정하며 발전합니다. 챗GPT는 자신에게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대학 리포트, 로스쿨 시험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셋째, 확장성입니다.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한 챗GPT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현재 GPT-3.5 학습 능력도 놀라운데 GPT-4의 학습 능력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학습 능력의 증가 속도가 충격적일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스파이크 존스의 영화 그녀라는 작품에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가 등장합니다. 사만다는 인간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지만 대화 능력이 인간과 똑같기에 주인공 테오도르는 점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저렇게 발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다행이라고 안도했었는데요. 벌써 그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아 조금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하긴 저도 가끔 카카오 미니와 대화를 나눌 때가 있으니 할 말은 없지만요. 챗GPT는 어디서 만든 걸까요? 오픈AI라는 회사는 샘 알트만이 2015년에 설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정보를 오픈소스화하여 더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추구합니다. 샘 알트만은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레딧, 핀터레스트 등 수많은 유니콘을 배출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C의 사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비영리 회사인 오픈AI는 인공지능이 소수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설립했습니다. 따라서 샘 알트만은 오픈AI 자회사로 오픈AI LP라는 영리 회사를 만든 후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투자해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투자의 100배까지만 회수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100배가 너무 많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00배가 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픈 AI LP가 성공할 가능성이 100분의 1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세상은 챗 GPT와 같은 생성 AI의 등장으로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생성 AI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인공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화가라 불리는 달리,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미드저니에 접속해 썸네일로 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떤 지시어를 넣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긴 하지만 다양한 이미지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걸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직업군과 인간이 잘하는 분야가 극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과 인간이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다면 둘 중 누가 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질문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자산관리사, 번역가, 은행원, 택시나 버스기사, 콜센터 직원, 개인 비서, 변호사와 판사, 채용 면접관 등의 직군은 인공지능이 더 잘 대응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목사, 의사, 간호사, 패션 디자이너, 유치원 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베이비시터, 작가, 가수, 아이돌, 개그맨 등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직군에서는 인간이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답을 했네요. 저자는 챗GPT가 범용화되면 단순 사무직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초급 프로그래머의 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반면 챗GPT의 등장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유명한 직업들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디지털 에셋 창작자, 생성 AI 모델 감별사,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의사과학자가 유망주에 오르고 있네요.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책에서는 10개의 직군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레크레이션 테라피스트, 기계공, 수리공, 시공업자, 위기관리 전문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청각훈련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의지보조기 기술자, 의료사회복지사, 구강외과의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특이점, 즉 싱귤레러티가 2045년 정도에 올 것이라 예상했었는데요. 챗 GPT로 인해 그 시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 조금 두렵습니다.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성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길러야 할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 한 권의 책은 챗 GPT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